안녕하십니까. AR인베스트먼트 양봉 하대표 하창봉입니다. 오늘 8월 30일이군요. 오늘 여의도에는 아침부터 비가 조금 내린 것 같습니다. 사실 보면 계절이라는 게 갑자기 여러분들 어디에서 느끼십니까? 지난주에 서울에 이제 상당히 많은 폭우가 오고 나서부터 갑자기 매미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그렇게 맹맹 울던 매미 소리가 갑자기 들리지 않는다면 가을이 오는구나. 갑자기 그 생각도 하는데 서론이 좀 길었나요? 오늘 이제 찐시황은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이 중요하지만은 또 위험한 상황에서 올라오는 양봉, 그 다음날의 흐름, 그리고 그 다음날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일주일을 좌우할 수 있고 한 달을 좌우할 수 있고 또 이 한 달이 지금 모든 것이 어둡고 어떻게 나쁘게 보시는 분들은 한없이 나쁘게 보지만은 어느 정도 시장이라는 게 항상 우리가 생각한 대로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이 매력적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멀리 큰 그림을 그리고 보면서도 하루하루 움직이는 작은 그림에도 우리는 귀를 기울일 것 같습니다. 매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어느새 나는 긴 팔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오늘 장은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한 줄의 글자를 준비했는데 오늘도 공서체입니다. 이제 점잖은 지잔 이야기죠. 양봉의 소멸은 언제나 향기롭다. 쉽게 말해서 아침에 지수가 약세 출발하더라도 장이 열리고 나서 외국인이 주식을 팔든 기관이 팔든 개인만 사든 그게 사실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이 투자자별 동향은 하나의 참조 지표입니다. 물론 개인이 주식을 팔고 외국의 기관이 쌍끌이 양매수를 할 때 하고 반대로 개인만 주식을 사고 근데 개인만 주식을 사는데도 장이 오를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그런 이야기는 투자자별 동향은 어느 정도 참조 사항인데 중요한 것은 오늘 30일 날 화요일장 어제 그렇게 금요일 날 주말 이슈 때문에 난리가 났지만은 오히려 오늘 증시는 코스닥에서는 1000개 이상의 종목이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여러분들 물론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여전히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둡고 자동차 오늘 갑자기 기지개를 폈고 또 안 좋은 섹터도 있고 좋은 섹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전체 종목 중에서 절반 이상의 종목이 상승할 때는 내가 조금 주식이 오늘 다른 종목보다 조금 못 갔다 하더라도 또 내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향기로운 하루였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기운 자체가 이 스멜이 내일도 이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이 시간에 조금 있다가 미국장이 열리지 않겠어요? 근데 아마 저는 어저께 미국의 흐름을 놓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빠졌냐? 아니. 이렇게 해석했어요. 올랐냐? 아니. 그럼 뭐지? 급락은 약간 멈췄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오늘 밤에 여러분은 조금 이따 열리는 미국장 본장에서 아마 오른다면 나스닥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금 더 많이 오를 거예요. 그런 관점이 이어진다면 어떻게 보게 되면 또 8월달 내일 마지막 월봉인데 2450, 800선이라는 이 코스피 월봉 기준으로 양봉으로 마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겠고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수급 이슈는 제가 항상 준비를 합니다만 요거는 별도 영상에서 다시 화면을 볼 거니까 기관이 뭘 샀고 외국인이 뭘 샀는지는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시시각각 다 체크를 합니다. 지금 댓글창이 엄청 바빠요. 어서 오세요. 인사하고 잘하셨냐고 아주 좋은 분위기인데 그래도 내용에도 꼭 집중을 해주시고 제가 약간 이거는 꼰대 같은 잔소리 같습니다만은 너무 지방 방송이 많으세요. 예? 주파수를 81.5에 딱 맞추세요. 815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조금 재미났던 게 뭐냐면 그렇게 이게 재미났었나 볼 수도 있고 아마 태양광 관련주나 방산 관련주는 무던했던 것 같고 풍력 관련주나 이런 종목들이 탄력성이 약간 주춤? 근데 이제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튀어나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8월 중순 광복절 전후의 급락의 출발점이 유럽 천연가스 가격의 폭등이었어요. 그쵸? 지금 우리가 나이맥스에서 보고 있는 미국 쪽 거래소에서 보고 있는 천연가스 가격은 지금 보게 되면 거의 한 열흘 동안 9.35달러에서 멈춰 있고 요거는 유럽 쪽입니다. 그럼 전 세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미국 주식이 나스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기술주가. 그리고 상품 같은 경우는 또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니켈, 이 비철 금속,
철은 중국이구나. 비철금속 같은 경우는 보통 런던 시장에서 가장 변동성인 겁니다. 그걸 LM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유럽에서 거래되는 천연가스 가격의 내추럴가스의 추이입니다. 근데 봤더니 어저께 장중에는 19% 정도가 내려간 거예요. 19% 폭락을 한 거죠. 거의 이거 뭐 근데 가만히 옆에 궤적을 한번 추적해 보면 이 밈 주식입니까? 근데 원자재가 약간 이런 성향이 있어요. 어쨌든 올해 6월 달부터 다시 꾹꾹꾹 올라가더니 최근에 갑자기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이게 제가 통화 단위는 잘 유로화구나. 350유로까지 팍 치고 가다가 빡 꺾여버린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앞으로 다시 뭐 200유로까지 내려올지 그건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나치게 최근 동안에 뭐라고 할까? 어쨌든 우리 이번 장이 두 번의 제가 좀 이따 차트 보겠습니다만 두 번의 하락 파동이 있었어요. 상당히 짧은. 지난주 100포인트짜리 코스피 그리고 이번 주 어저께 50포인트짜리. 예, 그게 있었는데 그 출발점은 어떻게 보면 천연가스 가격이었잖아요.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일단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300 뭐 보면 단위가 아마 이게 어려워. 어쨌든 350유로까지 갔던 것 자체는 300유로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물론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만 왜? 그냥 이걸 기술적 분석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급등주, 급등주 분석을 생각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그래 빵 터지고 조금 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일정 부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 그 관점을 봤는데 시장이 오늘 제가 이제 신영증권의 리포트를 좀 많이 참조를 했는데 코멘트를 한 3가지 정도로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중국이 이 말입니다. 뭐 차이나 뭐 어쩌고저쩌고 나올 말인데 중국이 오히려 LNG를 리세일했다. 리세일은 뭡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사가지고 다시 파는 거죠. 중국이 원래 경기가 너무 지금 나빠가지고 뭐 중국 경기 나쁜 건 여러분 아신단 말이에요. 중국 경기가 나빠가지고 나쁘단 말은 뭐냐 하면 똑같죠. 유가가 8월 달에 120달러까지 갔다가 90달러 밑으로 떨어졌던 이유가 우리 WTI 기준으로 수요 부진 우려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중국도 수요가 나쁘니까 오히려 중국 LNG 수입사들이 이걸 사가지고 다시 배를 가지고 어디로 보낸다고? 저쪽으로. 어디? 지금 유럽 난리잖아요. 제가 얼핏 기사를 봤는데 올겨울에 오죽하면 내복 관련주를 볼까 싶을 정도예요. 뭐 우스갯소리일 수도 아닐 수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일리가 있는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원래는 가스 스토브를 좀 보내려고 그랬더니 가스가 있어 스토브를 돌리지. 전기장판을 좀 보내드리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전기장판 관련주를 좀 볼까 했더니 투자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전기장판은 뭐로 돌려? 전기를 돌리잖아. 그러면 뭘 해야 되나? 뭐 땔감을 보낼 수 없는 거 아니야. 그걸 생각해 보니까 우리 히트텍 관련주를 보내볼까? 그래. 원래 의류회사들이 보게 되면 여름철 옷보다는 겨울철이 이게 가격도 비싸고 하니까 오히려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패딩을 만드는 기업들은 내가 좀 가을부터 조금 장 좋아지면 봐야겠다. 그런 투자 아이디어도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전기 스토브 보내면 뭐 할 거예요? 꽂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전기장판? 전기장판은 뭐 장판이면 그냥 돌아갑니까? 전기장판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건 내용은 뭐냐 하면 이게 사실은 내용은 이렇게 적었는데 과연 중국이 경기가 나빠서 LNG 수요가 중국으로 배를 돌렸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저 LNG 수입사들이 지금 유럽 봐봐요. 다시 이 난리가 났잖아. 그러면 당연히 중국으로 올 거 저다르게 뭐 어차피 우리 뭐 중국이야 뭐 어쩌고 그리고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LNG 수입사들이니까 배를 돌려가지고 유럽으로 다시 팔아먹으면 재매각을 한다? 많이 남겠지. 근데 이거는 사실 천연가스 가격의 급락 이유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처음 생각하게 되면 그래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뉴스 보도나 이런 내용을 볼 때는 항상 한번 생각하고 한번 뒤집어 보고 전부 치듯이 이렇게 하는 건데 딱 봤더니 그래 뭐 일리 있다야. 뭐 경기가 나쁘니까 뭐 배 중국 가져올 거 그냥 백 해가지고 다시 유럽으로 가면 더 많이 남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수요가 나쁘다는 이슈 자체 하나만 보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래요. 사실 이 재료는 보면 데일리 점원 내추럴 가스 뭐 스토리지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똑같이 우리도 여러분 요새는 안 그렇죠. 우리가 한참 우리 어르신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때는 겨울에 땔감으로 난방을 할 때는 지금이 8월이니까 그때는 산에서 이렇게 나무를 벌채를 할 수 있었죠. 지금은 큰일 나십니다. 바로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아닌데 아주 옛날 우리가 그 6.25 전쟁 이후에는
아궁이 불 때서 방할 때는 미리 비축을 해둔단 말이에요. 유럽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자료는 뭐냐면 겨울을 대비해가지고 유럽이 엄청 춥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보다 더 추워요, 북반구니까. 우리는 38.2도잖아요. 그래서 38선 아닙니까? 우리는 위도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유럽 애들은 지구를 지금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천연가스 재고를 비축을 하게 되는데 옛날에 땐 그때 옛날 동사에는 그냥 한 가을쯤 비축을 합니다. 여름에도 비축을 하는데 그래서 재고를 가면서 많이 하는데 지금 같은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비축 그래프인데요. 이게 7일짜리인데 막대 그래프는 자세히 보게 되면 쭉 올라와 있죠. 그냥 딴 거 필요 없어. 이거 한 유닛이 연도입니다. 연입니다. 연. 근데 올해는 벌써 지금 이까지 비축을 해둔 거예요. 생각보다 비축을 많이 해둔 거예요.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가스프롬. 러시아 가스프롬 얘들이 노드스트림을 짱갔다 맞다 이렇게 하니까 미리 그냥 비싸도 사두는 거야. 그죠? 그래서 벌써 제법 많은 비축을 해놨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공급이 많다는 거죠. 원자도 똑같습니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 하락률이에요. 뚜껑을 열어봤더니 비축도 생각보다 많이 했네. 물론 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 국가별로 지역별로 산업별로 이게 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시장이라는 건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 움직이는데 또 하나가 우리가 이런 파생상품이잖아요. 이거 파생상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은 그런 개념이 없는데 선물 옵션 같은 경우는 증거금이라는 게 있어요. 증거금. 우리가 이제 어떤 상품을 사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금액을 디파짓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유럽 상품 거래소에서 LME에서 이 TTF 천연가스 선물 거래 증거금을 다음 주부터 15% 인상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존 포지션 청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 포지션 청산에 따른 청산이니까 위쪽으로 오든 상방 매수 포지션을 청산해버리니까 이런 경우도 생기는 거죠. 어쨌든 원전 시장은 상당히 큰 변동성인데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어느 정도 급락을 하다 보니까 시장은 약간 그럼 그것 때문에 천연가스 관련주가 물론 개별주들은 오늘 많이 망가졌어요. 제가 보통 밖에서 말하는 약간 그냥 카드라 종목. 실제적으로 실적은 안 나오는데 카드라. 천연가스 수입 배급 유통하더라. 이런 카드라 종목. 그런 기업들. 너무 작은 종목이라 제가 일부러 언급 안 할게요. 그런 종목들은 이제 빠졌지만 오히려 이 이슈 때문에 시장에는 자동차도 올라가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올라가고 가장품도 올라가고 오늘 청계선 종목 올라왔죠. 그래서 요거를 오늘 첫 번째 꼭지로 한번 해봤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굳이 들어가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아니 주식하기 바쁜데 언제 런던까지 가가지고 이거 보고 있어요. 이 영상이나 우리 여러분들 다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여기에 시장을 보시면 머릿속에 두 가지 지금 현재 큰 그림은 두 가지예요. 지금 유가는 지금 대략 그 정도는 깨고 있어야 돼요. 유가가 지금 한 WTI가 배럴당 95달러 정도 한다더라. 조금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더라. 좀 이따 차트 좀 볼게요.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많이 팍 치솟았다가 지금 약간 사그라들었구나. 하지만 팍 치솟아 있구나. 요런 그림 갖고 있다가 중간중간에 한번 체크 정도 마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내려갔다고 해서 시장이 폭등하고 폭락하는 건 아니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두 번째 오늘 이슈는 뭐냐면 자동차주가 좀 많이 올랐어요. 물론 자동차주가 많이 오른 데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오늘 짧게 오늘 자동차주 상승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을까 보게 되면 100점 만점에 한 5점 이하? 그래도 그냥 제가 이런 준비를 해봤어요. 우리나라 국회 외교 통일위, 줄여서 외통위에서 이제 오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여기에서 이제 미국에서 생산되는 미국산 배터리가 탑재된 고 전기차만 신차 구입할 때 7,500만 달러, 우리 돈 500만이 아니지, 7,5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받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현대차는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울산 공장에서 생산하고 하는 거는 배제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출렁거림도 있었는데 일단 요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장중에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우리나라 국회에서 그래도 야 이거는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를 걸자. 자, 제소를 걸기 위해서는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고소인들의 합의서가 있어야 되죠. 나 혼자 고소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1인 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제소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국가적인 거잖아요. WTO는 세계무역기구입니다. 그럼 한국을 대표하니까 한국의 입법기관, 그렇죠. 국회, 당장 내일 1일부터 국회가 모레구나. 9월 1일부터 정기국회 시작할 건데 국회에서 이제 국회 차원의 대응책이라는 거죠. 요거를 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말은 일단은 될지 안 될지 쌩깡은 부르고 수 있다.
생깡이 아니고 땡깡은 부릴 수 있다. 왜 바이든한테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요 내용보다는 요거는 제가 그냥 집어넣고 오늘 자동차주가 오른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건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대차가 요거 내용을 놓고 보면 25년도부터 조지아 공장에서 지금 7조 원 투자해가지고 전기차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정도 되게 되면 아이오닉 6나 뭐 7까지 만들겠군요. 근데 미국은 지금 이 IRL 법안이 내년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그러면 23년, 24년, 25년이니까 3년이 뒤쳐져요. 3년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몰라. 지금 현대 기아차가 테슬라 다음으로 많이 팔았어. 왜? GM이나 포드에서 전기차가 안 나오니까. 그죠? 근데 3년 후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폭스바겐이 막 대상과를 쓰거든. 그래서 현대차가 어떤 액션, 정의선 회장이 바로 미국 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한 6개월 당겨볼게요. 그래서 새로운 미국 조지아 공장 같은 경우는 약간 시장 이야기는 24년? 하반기 정도로 일단 6개월 정도 단축한다는 그림을 갖고 그래서 이제 어떤 머리를 쓰냐 하면은 어떤 거냐면 현대차가 이것만 띄워놓으니까 재미없나요? 뭐 그냥 이야기해요. 현대차가 어떤 이제 이 아이디어를 딱 내냐면은 자, 그러면 원래 공장 있잖아. 있죠? 네. 알리바마 조지아 공장 있잖아요. 거기서 연간 보니까 현대차가 38만 대, 기아 26만. 물론 여기에서는 지금 GV 전기차 같은 건 여기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에서 조기 생산하는 라인으로 바꾸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번에 7조 해가지고 조지아 공장이 들어가는 건 신공장이고, 그렇죠? 근데 이미 현대차는 알리바마하고 조지아 쪽에 공장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그거는 기존에 이제 뭐 GV라든지 뭐 제네시스라든지 아니면 소나타는 단종했으니까 그런 거 빼고 기아 텔루라이라든지 이런 자동차인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빨리 생산할 수 있는 그림으로 가자는 거죠. 그렇게 갔을 경우에는 하나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내 노조들의 반대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최근에 현대차가 울산 공장, 정설 공장 빵 내려버렸는데 물론 그거는 전기차 공장이긴 해요. 그래서 아마 생각보다 현대차의 기존 알리바마 저지아 공장에서 발음이 죽이네. 저지아 공장에서 생산이 좀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이제 노조화 이슈인데 그게 또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저는 사실 현대차, 기아차가 빠져있을 때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가 전력 반도체, 차량용 전력 반도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럼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기 아마 독일일걸? 인피니온 반도체 이런 쪽에서 수급 차질 이슈가 있었는데 또 생각보다 무난하게 간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 뭐라 그랬어요? 환율이잖아. 환율하면 현대차는 어쨌든 수혜를 받아요. 이런 게 좀 작용됐지 않나. 자동차 좀 이따 볼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다음은 뭐냐면 오늘 아마 시장에서 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별로 안 보지만 여행주 은근히 많이 오르죠. 오늘 화장품도 잠깐 움직였어요. 좀 작은 주식들. 물론 개별적으로 합니다만 우리가 예전에는 뭐 리오프닝이라는 표현을 썼고 지금은 엔데미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는 그거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 물론 나름입니다만은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는 대한민국도 한 10만 명 계속 넘어요. 근데 이 PCR 입국 전 PCR 검사 폐지하는 거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근데 입국하기 전에 한국에 오기 전에 먼저 이제 하는 걸 말하는 이게 말이 많았어 계속. 외국 갔더니 동남아 갔더니 뭐 국가에서 막 비용도 과다하게 청구하고 내가 잘 놀다 왔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해외여행을 주저할 수 있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왜? 또 갑자기 한국에서는 우리나라는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근데 조금만 외국 나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답답해 죽겠단 말이에요. 저 어디 시골 터미널 갖다가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내일 정도에 중앙재난위에서 거의 제가 볼 때는 입국 후에 하는 PCR 검사는 유지를 하겠지만은 그리고 지금 또 어떤 거냐면 이제 해외 입국자 그 차가 격리도 되게 좀 줄이고 있죠. 그래서 약간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확실히 정부의 정책이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코로나에 대해서 거의 엔데믹을 선언한 순간부터 비록 확진자 수가 많고 중증 환자가 가겠지만은 큰 트렌드 자체가 중증 환자 위주로 집중 관리하게 되고 일단 코로나 확진에 대해서는 지금 오미크론 4차 이렇게 나오더라도 지금 보면 저도 뭐 지금 그 방역 당국에서 문자 요새는 잘 안 오거든요. 더 맞으라고. 저는 사실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까지 다 접종을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2차 정도까지만 한 것 같은데 이게 공중파 방송이구나. 뭐 소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쨌든 이렇게 뭔가 PCR 검사를 폐지한다는 이런 걸 갔을 경우에는 그동안 많이 눌려져 있던 여행주 쪽으로는
김이 노는 겁니다. 물론 여행주를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워낙 우리가 태조 이방원, 태종 이방원인데 언제 우리가 태정, 태세, 문단세 딱 여기까지밖에 모르는 상황에서 그거 하나 아는 거 가지고 언론에서 한 달 동안 떠들었는데 그만하자고. 그건 나중에 다시 봐도 되는 거니까. 이런 섹터들이 좀 빠져 있었는데 또 간간히 보셔야 돼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유 관련주도 좀 볼 때도 된 거고 여행주도 마찬가지. 이번 추석 전후에 대한민국 통계를 했는데 가장 어디 많이 가는 줄 아십니까? 맞아요. 제주도 제일 많이 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주도 많이 가는 거하고 여행자하고는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이런 내수 관련주들도 조금 화색을 이렇게 보이게 되면 또 화장품 관련주도 워낙 눌려졌기 때문에 단발적이나마 조금 머리를 들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말 나온 김에 근데 왜 대표님 좋아하시는 친해어는 왜 안 갑니까? 친해어 안 가요. 많이 갔어요. 그런데 왜 오늘은 많이 안 갔습니까? 제주항공 때문이요. 갑자기 말이 왜 이래. 갑자기 제주항공 유상증을 때려가지고 안 그래도 LCC 업체들은 저가항공사잖아요. 부채 비율이 한 200%가 뭐야. 되게 높아요. 보통 우리가 부채 비율이 200% 보통 100% 기준 잡아가지고 부채 비율 내 돈, 네 돈 중에서 남의 돈의 비율 그게 부채 비율이잖아. 이게 100% 정도 전후를 그냥 스테이블하게 생각을 하고 200% 넘어가게 되면 빚이 좀 많다 그래. 근데 오늘 이제 LCC들이 조금 반응 안 한 거는 뭐냐고? 제주항공이 어제 하루 전날 유상증자 때려가지고 유상증자 때렸단 말은 주주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하니까 주가 급락해서 예, 그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요만큼 좀 봤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봤는데 오늘 장은 그래서 지금 쭉 우리가 20분 동안 둘 빽빽빽 했습니다만 이제부터 종목을 보면 하나씩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숨 돌리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정시인데요. 미국 한번 보고 올까요? 예,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확인하실 점에는 나스닥 선물을 보고 있을 건데 지금 이 화면은 나스닥 선물로 바라본 미국장의 그림입니다. 예? 이 나스닥 선물로 그냥 대충 똑같이 않아도 돼요. 이게 어제 이제 29일자 미국 증시 마감이고 요거는 제가 지금 방송을 함께한 이 순간 아직 미국장이 조금 더 열릴 거 아니에요? 나스닥 선물로 바라본 관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정말 우리 장이 오늘 좀 올랐는데 미국이 지난주 잭슨을 파월 의장 연설하고 그래도 일단 달러는 조금 꺾인 것 같은데 채권 금리는 여전히 높던데요? 네, 높죠? 그러면 이제 오늘 밤에 만약에 미국 증시가 정말 기술주가 다시 뭐 나스닥 기준으로 이건 나스닥 선물이니까 그런가? 나스닥 기준으로 얼마까지 올라가면 조금 제가 안정이 되겠습니까? 놓고 보면 이 자리예요. 예, 여러 자리. 한 12,500선까지. 그러니까 12,500선 올라가게 되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다시 어떤 최근의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온단 말이죠.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갈 것이면 그건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기준선을 딱 적어놨었는데 나스닥은 최소한 제 기준으로는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의 지난 7월달 월봉의 중간선 11,500 도대체 11,500이 뭐길래 이거 여러분들 찐시안 계속 보셨으면 다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최근 급락이 5% 되돌림 자리입니다. 그럼 요 11,500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않고 또 12,500으로 간다면 생각보다 이번 이 조정 자체가 상당히 건전하면서 빠른 조정으로 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변수는 좀 많아요. 변수는 한 가지 걸리는 게 맞아요.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지금 이렇게 멈춰 있어요. 이건 일봉입니다. 그 9달러 정도에서 따다다다 가죠. 근데 이건 지난번에 봤지만은 원래 한 6, 7달러 하다가 6, 7달러 하다가 뜯어놨잖아요. 6달러 정도 하다가 최근에 한 50% 오른 가격이거든요. 근데 추세적으로는 맞아요. 예. 추세적으로는 이렇게 천연가스 가격도 상승세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하기 때문에 이게 뭐 10달러 갈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똑같아요. 증시가 안정화되면서 만약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속도에서는 쉽게 말해서 어떤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갑자기 빵 뛸 때 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천연가스, 유가도 마찬가지. 유가 우리가 보는 건 유가 선물인데 유가가 다시 100달러 정도는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죠? 올라올 수 있어요. 100달러. 또 왜냐하면 지금 일정 자체 거의 감산 분위기잖아요. 감산은 S곡선과 T곡선, 수요와 공급 곡선에서 S를 감소시키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유가 상승인데 유가 상승인데 거꾸로는 저는 올라는 게 올라도 시장에는 별로 반응 안 할걸요. 왜? 유가가 내린 이유가 더 중요한 게거든요. 내린 이유가 경기 나쁘다 그래서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릴 때는 수요 위축으로 올렸고 오를 때는 공급 위주로 올립니다. 근데 오르면 또 유가 올랐다고 증시가 아유 인플레이션 아니 거기까지는 조금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건 수요 공급의 논리단이기 때문에 물론 그럼 어느 정도까지 만약에 정말 운없게 유가가 다시 올라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유가 좀 피곤합니까?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는 제가 볼 때는 한 110, 요게 지금 제가 지난주에 꺼둔 건데 밴드를 이제 $90, $120 밴드, 이제 지난 그전이 $70, $90 밴드인데 여전히 근데 그 120까지 가게 되면 너무 로스 크니까 저는 한 $105까지 쉽게 말해서 일본 기준으로는 $105까지는 유가 오르면 오르는갑다 했으면 좋겠어요. 유가 오르면 오히려 미국에서는 다우 종목에 엑스모빌 같은 종목도 올라버립니다. 올라버리고 또 유가 오르면 오히려 우리나라 주식에서는 배터리 주식 올라버립니다. 예. 장이 내리는 게 아니라 올라버려요. 뭐 LG엔솔도 마찬가지고. 맞잖아요. 솔직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긴 해요. 아니 기름값 오른다고 전기차 수요가 늘어납니까? 도대체 전기차 수요가 기름값 때문에 늘어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실은.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휘발유값 못 써서 전기차 산다고? 그럼 전기차는 어떻게 살 거예요? 전기차 시장의 침투율이 10% 넘어가는 것은 사실 에너지는 언젠가는 고갈될 것이고 에너지의 주요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과 중동과 러시아들이 장난질이 심하고 또 에너지 휘발유가 나왔을 때 그 환경적인 이슈 때문에 결정적으로는 친환경으로 가는 그림에서의 전기차. 그리고 너무 그거는 좋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다면 놓고 보면 결정적으로는 새로운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하나의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돈을 돌게 하기 위해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를 바꾸는 거죠. 제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입니다. 이윤 추구하는 기업들이 물론 환경적인 문제 ESG라고 이야기해서 environmental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소셜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거버넌스라든지 되게 중요한데 기업의 우리가 상법상 기업 설립의 첫 번째 목적은 이윤 목적이에요. 그럼 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결국 GM 전기차 만드는 목표는 걔들 돈 벌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뭐 언제 그래서 제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가 오른다고 전기차가 꼭 그건 아니에요. 그냥 유가가 올라 있으니까 오히려 전기차의 매력도가 커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좀 봤습니다. 좀 봤고 또 하나가 요 말이 나온 김에 좀 투자를 보는 관점에서 테슬라는 우리 한국 주주님들도 많으세요. 아마 또 겁없이 $900 하다가 뭐 지금 $900 하다가 지금 $300 깼다고 아싸 주웠을 거예요. 똑같아. 이제 이거 혹시 보신 분들은 이제 편하실 거예요. 테슬라가 주식 분할을 한두 번 하는 거 아니죠. 똑같죠. 불과 2년 전인데 우리는 깜빡이가 되시면 안 돼요. 항상 주식 분할한다 그러면 그 기대감으로 다른 종목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분할하게 되면 한두 달 정도는 약해요. 지금도 똑같아요. $900 하다가 넙떡 $300 싸다 주우신 분들은 올라는 갑니다. 올라는 가. 근데 괜히 고생하세요. 늦게 가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테슬라 주가는 그런 거예요. 주식 분할이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주식에서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카카오에서 불과 2년 전에 다 경험을 했던 내용이에요. 카카오 액면 분할한다니까 저희가 50만 원대 팔았었는데 어디 갔니? 똑같잖아요. 카카오가 50만 원, 60만 원 갈 때 액면 분할한다니까 올라. 근데 실제로 액면 분할하니까 초반에 싸 보이니까 붙었겠죠. 10만 원대. 근데 말입니다. 보통 이런 거는 한두 달 정도 행보를 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카카오만 그랬던 게 아니고 한 달 있다 올라갔는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테슬라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대신 거꾸로 그럼 테슬라가 여기서 많이 떨어지냐? 아니요. 테슬라 주가는 언제든지 저가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이런 관점에 놓고 보면 또 지금에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현대차의 그림 자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계속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자주 좀 봐드린 건데 대한민국 주식은 딱 두 가지만 보면 돼요. 두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또 계속 지방방송 하시죠. 지방방송 끄시고 주파수 81.5에 맞추세요. 여러분들이 매일 뭐 오늘 뭐 사서 팔았다 먹었다 팔았다 먹었다 그 이야기 하죠. 그 백날 해보세요. 피곤하면 피곤해. 항상 작은 시간이라도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습성과 채널을 좀 익혀가야 돼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중요해요. 시장은 오늘 태조 이방원 있었다면 몇 달 있다면 또 새로운 용어가 생길 거고 새로운 테마가 생길 거예요. 그죠? 새로운 기업이 상장을 하고.
우리가 언제 알았습니까? 세비콤이라든지 성일하이텍을 오니까 갑자기 왁 몰리잖아요. 근데 큰 트렌드는 바뀐 게 없잖아요. 아, 대세는 전기차. 근데 우리나라는 원자재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재활용하는 업체가 왁. 그죠? 한국의 시가총액은 보게 되면 전기전자하고 자동차예요. 전기전자가 조금 부진하다면 오늘처럼 자동차가 백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지수는 안 빠지는 거예요. 그쵸? 코스피는 그런 거죠. 그럼 내가 실제적으로 근데 이렇게 갔을 때는 또 나머지 친구들은 조금 비리비리해요. 한국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전기전자, 코스피 쪽은 전기전자 종목 투자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건 이미 경험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찐시장이 거의 교육방송 컨셉이네. 생각보다 이제 앞으로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조금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자동차도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애매해서 그래요. 자동차는 올해는 이제 현대 기아차가 강한 게 뭐냐면 전기차 수준에서는 압도적으로 테슬라 다음으로는 상대적으로 지금 다른 애들이 치고 오는 것보다 빨리 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언제 폭스바겐 따라올지 몰라. 예를 들어서 그때는 또 현대차는 글로벌 점유율 5, 6위짜리밖에 안 될 거야.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시장 관점에서는 아까 테슬라 이야기하다 잠깐 옆으로 샜는데 이 기술주들의 주가 흐름 자체가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도 보지만 여러분들 항상 한 애플 정도만 간간히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애플이라는 기업은 당장 작은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9월 7일 아이폰 14가 공개된다고 해서 주가가 막 이러진 않아요. 근데 애플은 미국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 세계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국 지수가 스테이블하게 가려 그러면은 애플 같은 경우도 빠른 시간에 다시 주당 뭐 한 170달러까지 회복되는지 아니면 거북하기 전에 최소한 165달러도 회복되는지 이걸 보신다면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조금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도겠고 오늘 이제 외국의 기관이 산 종목들을 바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봐도 뻔하죠. 오늘 아마 외국인들은 같이 봅니다. 삼성전자 팔았을게요. 그만 팔지. 예, 보시면 삼성전자는 오늘도 매도를 했고요. 1000억 중. 오늘 전기전자에 대한 매도가 많았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코스피는 덜 올랐어요. 이게 삼성전자고 HMM은 제가 여러분들 HMM이나 페노션은 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나 벌거스 운임지수가 이미 다 꺾여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조금 비중을 낮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가 장 마치고 두산과 블락들이 쇼가 잠깐 나왔죠. 그쵸. 제가 알기로는 아까 잠깐 나온 것 같은데, 그거는 아마 이제 한번 좀 이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이거는 매도했다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다시 공매를 좀 눌렀나요? 근데 판 종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보이네. 여기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외국인들이 최근에 OCI라든지, 현대건설 이런 거 좀 붙었었는데, 약간 태조 이방원 쪽으로는 조금 차익 매물이 나왔네요. 나왔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에이 그러지 마라 진짜. 어떤 생각이냐면 야 또 뭐 난리가 났어. 뭐 어제 뭐 또 고려아연하고 또 현대 하나하고 뭐 지분 주고받고 뭐 또 제2의 뭐 한진칼 사태 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했는데 왜 잘 가는 주가에 자꾸 그런 걸 하는겨. 그래 되는 순간 투자 의견은 간단해요. 시장에 어떤 뭐 지분 경쟁 이슈 나오게 되면 이거는 또 예전 대한항공의 조원태, 조혜나 그 남매의 지분 경쟁랑은 조금 달라요. 네. 다르다는 게 일정 부분 이거는 고려아연 자체는 영풍 계열에서 안정적인 그 지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고려아연이 영풍 계열에서 나온다. 나오려고 그러면 그들이 섞여 있는 지분 관계에 대한 이슈 자체를 정리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건 소설을 써놓은 거지. 응? 그래서 이제 하나 쪽으로 같이 그림을 그리지 않는 그리는데 내용이 딱 나오게 된 고려아연은 우리나라 비철금속 쪽에서 가장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봉을 봤더니 주가도 그렇지 않아도 신소재 관련해서 65만 원까지 갔다가 오히려 지분 경쟁 이슈라든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차익 비밀을 좀 제공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정상적으로 투자했던 외국인과 기관들은 오히려 조금 더 팔고 싶은 욕구를 좀 가질 것 같아요. 물론 그거 가지고 바로 대응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외국인들 이런 거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물론 근데 조금 확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아마 신규 매수로 가기엔 조금 부담스럽지 않냐. 근데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그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뭘 어떻게 해요? 항상 주 일봉 변동성이 클 때는 저는 월봉을 보라 그러거든요. 그 월봉을 놓고 보면 이번 8월 달에 뭐든지 간에 고속 성장을 한 거야.
저녁에 뭘 혼자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똑같아요. 항상 중심선은 이 올라갈 때 그 전달에 가장 중요했던 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면 주가 관점에서는 어디 보자. 59만 원 정도가 되네요. 59만 원. 예, 마침 보니까 주봉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59만 원이란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을 때까지는 이거 꺼놓고 갔군요. 얘를 조금 올려 드릴까요? 예, 59만 원 정도가 예. 한 59만 원 정도가 이탈하지 않을 때까지는 굳이 액션을 취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 관점을 한번 살펴드리겠고. 자, 그럼 그런 중에 얘네들은 뭘 샀을까를 보게 되면 빠르죠. 외국인들은 오늘 많이 산 게 바로 자동차 두 친구입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이건 이제 어저께 두 가지 재료가 있었는데 LG에너지솔이 일본의 혼다와 미국 쪽으로 캐나다입니까? 미국입니까? 북미 쪽으로 새로운 전기차 조인트 벤처를 설립했다. 그 내용도 하나 있었고 LG에너지솔은 어쨌든 하루에 하나씩 호재가 좀 나와요. 그리고 이제 현대위아가 오늘 상당히 많은 기염을 좀 포했던 것 같고요. 어제 많이 빠졌던 네이버 쪽으로 일단 네이버나 NC나 그래프톤 같은 경우, 하이브 같은 경우는 그래프톤까지 어제 훅 때리다 보니까 그냥 자율스러운 반발 매수가 조금 들어왔지 뭐 그렇게 많은 비중을 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은 여기 보면 현대차, 기아차, 위아, 화신까지 있는 걸 봐서 만도까지 있죠. 그러면 외국인들도 제법 자동차에 많이 좀 베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야, 8월 달에 급락할 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응? 어차피 재료가 있어서 못 가는 자리에서 IR 법안 서명하니까 서명을 한 거지. 이미 상원 통과할 때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였으니까.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이게 IR법 서명 때문에 빠진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잠깐 드네요. 뭐야? 그때 모든 2, 3주 전에 모든 매체에서 IR 법안 현대차 제외 오죽하면 공중파 8시 뉴스에서 나왔었어요. 어떡하나 그렇게라고. 그래서 아까 보니까 국회에서 또 일하신다고 막 법안 통과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내용 중에 하나 그 이야기 있었죠. 인피니온 차량용 전력 반동체 수급 차질 우려가 8월달, 10월달까지 갈 수 있다는 요 이슈. 차라리 이게 있을 수도 있어요. 시장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오늘 현대차, 기아차가 오른 거에는 어제 장마치고 나온 것 중에서 캐나다, 엘버타, 현대차, 기아차도 실제적으로 지금은 SK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1차, 3차를 SK 걸 받고 2차가 아마 엔솔 걸 받을 건데 그래도 현대차 입장에서도 무조건 뭐 다른 경쟁사까지는 아니겠구나. 자체 배터리 실제 최소한 배터리 원재료 수급이라도 팔판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LG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아마 어저께는 어떤 예정이 있었냐면 캐나다 쪽에 배터리 수급의 팔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캐나다 일부 지역과 아마 엘버타라는 지명 같아요. 기업 이름은 아니겠죠? 캐나다 쪽에서 배터리 조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한다. 그런 것도 내용이 됐거든요. 그럼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어보면 뭘 어떻게 돼요? 자동차주는 그냥 가만히 그냥 이게 월봉이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빠지면 7700에서 이미 지지가 나온 겁니다. 다시 7700으로 제가 볼 때는 시장이 만약에 무너지면 모를까 다시 내려갈 확률이 좀 낮아요. 물론 이렇게 보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또 갑자기 뭐 이런 거 리콜이 나온다든지 막 몇천억대 그런 거 나오면 모를까 통상 수준의 리콜로는 상관이 없고 주가 관점에서는 다시 이제 한 8만 원대 차질이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여기서 바로 이제 9만 원으로 간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자동차가 이래서 강하구나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도 아까 보시면은 화신처럼 또는 SL처럼 이미 실제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화신은 정말 이게 1년 동안 거의 만 원에 비해서 마의 만원 배 그렇게 세종대왕이 실었어요. 만 원만 가면 얻어맞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화신이 주가는 최근 2년 동안 1년 동안 만 원만 가면 얻어맞았지만은 화신이 보여주던 최근의 실적 분류를 조금 보게 되면 여기 있죠. 주가는 실적은 어쨌든 간에 거짓말을 안 하는 거거든요. 매출도 지금 올해 조금 늘었지만 매출의 증가 속도보다도 오히려 영업이익의 증가 속도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올해도 지금 작년에 연간 242억을 했는데 올해 1분기 때 108억, 2분기 때 224억. 그죠? 그렇죠.
그럼 생각보다 지금 실적 추이가 아예 에스티메이트를 못 냈습니다만 되게 빨라지. 이런 기업들이 화신하고 SL 같은 경우,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확연하게 나와요. 만 원짜리 주가들이 보통 보게 되면 1,700원, 1,1,500원 넘어갈 때까지는 이런 국가가 좀 넘습니다. 근데 1,1,500원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좀 매매를 투자를 하다 보면 화신이라는 기업은 좋지만은 기관 수급 자체가 들어왔다 나왔다 약간의 변동성은 있어요. 오늘처럼 외국인들 훅 들어오면 뭐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무슨 일이야? 이럴 리가 없는데. 70만 주가 들어왔네요. 속지 마세요. 내일도 70만 주 들어오라는 법은 없으니까. 다만 항상 그렇게 보시면 좋을 거예요. 약간보다 화신이라는 기업 자체가 여기서 좀 다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SL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실적 발표하고 붕 떠가지고 지금 눌림목을 안 준단 말이야. 제 기준으로는 안 줘요. 뭐 여러분들 기준점이 있을까? 안 줘. 갖고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살라는 사람은 또 애매한 거예요. 애매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라이트한 정도로만 비중을 사버려요. 내가 원래 어떤 종목을 보게 되면 종목 다 500만 원 사는 스타일이야. 근데 갈 것 같은데 막상 나는 나 요거 있잖아. 36,000원 사고 싶은데 안 주잖아. 근데 내가 500만 하잖아요. 근데 찝찝하잖아. 그러면 라이트한 정도만 사요. 라이트한 정도가 얼만데? 그냥 안 보는 계좌 한 10만 원, 10%, 50만 원짜리 사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내 좋은 아이디어예요. 대부분이 잘 못해요. 막 방송에서 이야기 하잖아. 이거 갑니다. 그래 세비캠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갑니다. 그러는데 안 주는 거야. 사버려. 그래, 그게 어떤 효과가 있냐고 묻는다면, 주식을 하다 보면 맨날 후회만 합니다. 그때 살 걸. 그때 팔 때. 그래서 분할매. 근데 분할매매 하게 되면 손익은 사실 큰 차이는 안 나요. 근데 주식이 생각보다 심리 싸움입니다. 심리 싸움이에요. 자꾸 내가 종목에 대해서 몇 프로 먹었네, 얼마 먹었네, 내가 100만 원밖에 안 샀기 때문에 그냥 나는 원샷 원킬이야. 그 100만 원을 제가 지난번 100만 원을 100만 원을 생각하지 마요. 누군가에는 그 100만 원이 한 달 생활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성이 어수하네요. 100만 원을 사더라도 10번 쪼개 살 수 있는 그런 멘탈과 그런 기다림과 그런 여유로움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식의 출발점은 한 주 사기부터예요. 한 주 사고, 두 주 사고, 세 주 사고, 5주 사고, 그렇게 해서 15주, 20주 사다 보면 이제 그러면서 계속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발을 들여놔야 공부를 하게 된다고.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내기를 하다 보면 엄청 터져봐야 이를 악물고 운동을 한단 말이야. 당구도 하고 볼링도 하고 테니스도 쟤한테 내가 배드민턴 칠까요? 내가 쟤한테 칠 것 같지 않은데 했는데 개 터졌어. 박살이 나서 정식값 내기해서. 그 정식값 15,000원, 2만 원에 깎은 게 아니라 쟤한테 친 게 기분 나쁜 거거든. 살다 보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약간 그런 얘기하면 보이면 조금씩 사요. 빠질 것 같다 그러면 팔아버리고 조금씩. 그러면서 조금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오늘 이쪽을 좀 많이 샀네 이렇게 봤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기관들이 근데 외국인들은 어쨌든 어디 갔어요? 현대위아. 네.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아까 지금 봤던 세 가지 종목 중에서는 제일 힘이 세요. 그렇죠? 지금 월봉을 보니까 다르죠. 지금 화신하고 SL은 요 위에 있어요. 근데 위아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월봉 보면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봤던 세 개, 화신, SL 중에는 제일 언제든지 내가 공략하기에 좀 좋은 자리에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봐요. 그래서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물론 많이 반응을 했지만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보통 분봉에서 딱 아침에 들어와가지고 끝까지 딱 당겨버리면 얘는 안 빠지는 겁니다. 11시까지 지켰던 호가를 종가까지 지켜버리면 얘는 안 빠져요. 그러면 근데 생각보다 주식은 이렇게 강력한 힘이 들어왔던 힘에 중간 정도까지 한 번 정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걸 안 보고 있다 보니까 빠지면 그냥 빠져버리는 것 같다. 그렇게 보지만은. 근데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요 정도 탄력성이면 앞으로 그림 자체가 약간 장대 양봉 이후에 이런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제 생각으로는 다시 돌린다는 그림으로 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주봉에서. 그래서 주가 관점에서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기가 조금 뭐할 수 있습니다만은 한 7만 원대 초중반 정도 오게 되면 이게 다시 7만 원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는 사면 안 되는 자리죠. 왜? 이 힘이 꺾이니까. 항상 들어왔던
어떤 첫 번째 출발점 힘은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보수적으로는 중간 전후에서 사는 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그래야 그 힘을 이어갑니다. 그 관점을 좀 봐드리겠고, 좀 기관들이 산 종목들을 바로 보겠습니다. 기관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나눠서 봅니다. 또 떠들죠. 내가 다 안 볼 줄 알지. 갑자기 죄송합니다. 야밤에 소리 질러서. 하여튼 제가 이거 댓글 다 보거든요. 내가 끼어 들어갈 시간이 없어. 어찌나 시끄럽든지. 물론 안부 묻고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예, 화이팅! 좋습니다. 예, 화낸 거 아니에요. 좋고. 자, 보겠습니다. 깜짝이야. 자, 기관들은 오늘 코스피, 코스닥 나눠보는데, 코스피 쪽은 도대체, 예, 인버스 ETF 많죠? ETF는 아시겠지만은 대부분 금융투자 쪽이에요. 지금은 같이 보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보는데, 기관들은 오늘도 도대체, 저 삼성전자 팔았어요. 네. 징하다, 정말. 근데 그때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꼭 실효성은 아니에요. 네, 아마 실효성 그럴 건 아닐까. 얘들, 이 친구들도 뭐가 싫겠어. 어쨌든 수익률 게임을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똑같이 가겠다는 거죠. 내가 굳이 혼자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외국인들이 팔면 나 삼성전자에 비중만 맞추면 되니까. 근데 오늘도 조금 보게 되면 기관들도 방산주 조금 차익 매물이 나왔어요. 에어로스페이스 조금 좀 많이 갔다고 느꼈었나요? 조선주도 현대 미포조선 약간 차익 매물 나왔고, 산 것 쪽을 보게 되니까 현대차 양매수네요. 그죠? 현대 위아 양매수네요. 고려아연 같은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8월 31일자 기준으로 MSCI 8월 리밸런싱 관련 수급이라서 별로 투자 의견 자체를 세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통신주는 저는 아무래도 KT 같은 경우가 가장 그래도 변화의 혁신의 중심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SK텔레콤이 조금 예전에는 인적 분할, 지금 SK스퀘어와 인적 분할하기 전에는 지주회사로의 성격을 갖고 있었죠. 근데 SK텔레콤이 SK스퀘어와 인적 분할하면서 오히려 SK스퀘어가 사업회사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하이닉스에 대한 지배력 자체가 SK스퀘어가 갖고 있기 때문에 SK텔레콤은 다시 본연의 수급으로 봐야 되죠. 통신산업으로. 그렇게 보게 된다면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관들은 오늘 고려아연이 계속 샀고 역시나 자동차를 좀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게 되면 밑에 2개 정도가 보여요. 호텔 신라 하나투어. 그러니까 약간 단기 성향이다 보니까 좀 빨리빨리 좀 반응하는 분위기인데, 일단은 제가 여기서 조금 주목하는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도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네옴시티 관련 이슈가 여전히 좀 뜨겁습니다. 물론 네옴시티라는 게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규모도 크고. 근데 어쨌든 정부에서도 아예 그냥 대놓고 삼성물산, 현대건설, 뭐 한미글로벌, 기타 대놓고 오죽하면 개별주 중에서 안 할란다. 뭐 땡땡 엔지니어링 이런 기업들이 나도 네옴시티 참석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일정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기업들은 단순히 네옴시티도 있습니다만 해양 플랜트와 계속 계약을 같이 하잖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자원 개발해가지고 LX 인터내셔널 이런 애들은 사실 LX도 저도 좋게 봅니다만은 LG 상사적고 미얀마 가스전에 대한 매장량에 대한 생산성에 대한 그건 여전히 캐쳐 맞고도 일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지만 워낙 이제 에너지 대란이다 보니까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쭉 가는 거죠. 근데 LX 그룹이나 LS 그룹이 생각보다 개인 투자가한테는 잘 안 맞을 때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분 구조에서 좀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주식을 보게 되면 약간 복불복이 있는데, 여기는 뭐 LX 인터내셔널은 그래도 지분 구조가 그렇게 유통 물량이 작진 않네요. 그나마 대주주가 31% 정도면 기관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공간이 생기는데, 수급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외국인들 매수하는 거 빼고는 기관들은 조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갑자기 왜 그러냐면, 이런 차트들은 생각보다 1000개 중에서 몇 개 안 돼요. 그만큼 힘이 좋은 친구인데, 오히려 LX 인터내셔널이나 이런 종목보다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조금 다르죠. 얘는 이제 턴킨 방식으로 블렌드를 다 하는 건데, 조금 무겁지만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 내 제가 보니까, 이거 추천 아닙니다. 그냥 특징 좀 보는 거예요. 추천 아니요. 자, 요 10년 내 보니까 어느 정도 되게 눌려져 있어요. 예. 근데 큰 트렌드 자체가 뭐 해양 플랜트든 자원 개발이든 이렇게 본다면 삼성 엔지니어링은, 보통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외국인보다는 기관들이 많이 선호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기관들은 삼성 엔지니어링 비중을 계속 좀 늘리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무거운 종목입니다만은 오늘 기관들 종목 중에서 이게 조금 보였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아까 두산 에너빌리티요? 이거는 제가 장 마치고 아까 좀 봤는데 이건 뉴스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지금 실시간 방송이지만 아마 매각을 한다는 이슈였는데요. 예,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 35% 중에서 블록딜 한다는 이유군요. 금액이 얼마야? 근데 할인율은 안 봤는데 일단 블록딜을 하게 되면 야 진짜 나쁘지. 갑자기 화가 나네. 내가 이래서 항상 그러는 거야. 두산 글자 붙은 종목들 이 뒤통수 친다니까. 왜 지금 하냐고. 야 글이 안 봤는데. 두산이 재무도서업자,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은 두산이 지금 35.67%인데 한 4% 정도를 한다고 하면 4%면 몇 주야? 갑자기 계산이 안 되네. 뭐 그야 기사 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6억 3,800만 주니까 아휴 이봐요. 할인율이 8%면 이게 지금 시간에서 반응이 될지 모르겠는데 거의 10% 빠져요. 예.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약간 그러면 요거 마무리할까요? 이 시점에 두산이 저는 오히려 블락딜 한 거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럼 한 번 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번 더 우리 두산그룹주들은 우리 잘 나가는 인프라코어도 현대한테 팔았지만 우리 잘 나가는 기업들 언제든지 현금화 유동성 한다는 걸 시장에서 알려준다고 봐요. 왜 지금 시점에 하냐고. 갑자기 화가 나네. 안 그렇습니까? 쭉 올라왔다고 이자 하는 거야. 돈 많이 챙기려고. 자. 이 시점에서 만약에 두산 같은 경우가 하게 되면 보통 할인율만큼 빠지거든요. 그럼 외국인들은 알았다는 이야기군요. 이거 조사해야 되는데. 조사해야지. 이거 조사해야 돼. 예, 100만 주. 왜? 장 마치고 나서 나왔으니까. 분명히 왜냐 대부분의 블락들 같은 경우 IB로 움직입니다. 어쨌든 요지는 뭐냐면 요즘에 할인율이 너무 높아요. 7에서 8%면 간단히 생각하십시오. 21,700원 종가 기준으로 여기서 8%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올 것 같은데 대부분의 블락딜 진행하게 되면 지난번 카카오뱅크만큼은 똑같아요. 카카오뱅크 블락딜 당시에는 주가가 바닥 수준에 있다 보니까 이만큼 터졌는데 사실 이거는 블락딜 이슈 자체는 나쁘게 보게 되면 대량 물량이 나온 거고 액시 나온 건 안 좋은 건 좋게 아니야. 쉽게 보면 그 주 추세를 따라갑니다. 쉽게 말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서 블락딜이 온다고 해서 지금의 상승 추세가 꺾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꺾이는 건 아닌데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을 여기서 5%면 얼마야? 얼추 2만 원대 초입까지 떨어지겠는데 여기에는 찬물을 끼얹는 건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블락딜 이슈 나오는 최소한 일주일 동안에는 저가 매수에 저는 가담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 방송의 첫 꼭지가 뭐였냐면 제가 유럽 천연가스 차트를 보여드렸었어요. 그럼 그런 거와 모든 거 원전 포함해서 에너지 포함해서 전력 포함하게 되면 실전적인 문제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번 그게 4%든 얼마든 간에 블락딜 이슈란 현금화 이슈 자체는 제가 뭐 조금 아까 그냥 짧게만 봤습니다만은 오늘 추정하건데 그 자체는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입장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 그것까지 너무 앞서가는 것 같고 그거나 인터벌을 조금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역시나 두산그룹 자체의 재무 유동성에 대한 취약성을 저는 시장에 한 번 더 확인시켜줬다.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화가 나잖아요. 뭐하는 야, 이거 진짜 방송 사고 낼 정도로 갑자기 화가 나요. 저 두산 주주는 아니야. 근데 주식할 때 얼마나 기분 나빠요, 여러분은. 예? 안 그래도 이제 두산중공업 진짜 힘든 주식입니다. 왜? 다시 화면 좀 잡아주세요. 이 정말 두산중공업 힘든 주식 얼마나 힘들었으면 기업까지 바꿨어 이름을. 예? 주가가 뭡니까 이게? 세상에. 이 보시면 10년을 내리박다가, 예? 10년을 내리박다가 하다 안 됐어요. 권리락이 3번 있죠. 뭐 무상정제 했겠습니까? 설마 8%, 3% 유상정제 해가지고 겨우겨우 살려가지고 내가 두산이 다 팔고 갑자기 이제 감성이 와서 이제 좀 좋아지는 하는데 그거다 또 때리고 파는겨. 아유 참 힘내십시오 두산님들. 갑자기 좀 길어졌네. 어쨌든 오늘의 찐시장은 갑자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블락딜 이슈로 조금 어둡게 마감을 합니다만 중요한 거 하나. 블락딜은 할인율보다 조금 더 주가 하락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두
두 번째, 하지만 블락딜은 수급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모멘텀이나 실적에 이상이 없고 주가 우상향 기조라면 결국에는 일정 부분 같은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두산 에너비 때 최근 모멘텀, 원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자체에 대한 그림은 계속 가는 거예요. 가는데 수급의 복병에 따른 일시적인 수급 꼬임 때문에 약간의 그 수급을 소화하는 데는 일정 부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서 저가 매수와 일정 레버리 조정을 하시는 게 맞다. 당장 내일 강력한 액션을 취하기에는 아마 급하면은 조금 남들보다, 저는 그렇게 남들보다 조금 비싸게 진입할 수 있겠네. 근데 아까 시간 다 됐네. 아이고, 타점 맞추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한 주씩 사면 돼. 한 주씩 이렇게 하시면. 자, 오늘 좀 라이트하게 해봤습니다만, 여러분들 어쨌든 제가 일주일에 화요일날 이렇게 저녁에 시간을 좀 함께하고 있는데, 그래요. 어쨌든 8월달 잘 마무리하고 또 다음 이 시간에 우리가 9월달에 여러분들과 함께할 건데,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자리에서 더 재미나고 즐겁고 유익한 시간으로 함께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 지방방송 끄라고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만큼 저는 나만 바라봐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려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그렇죠.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나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두 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두 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